10분컷 고전 읽기. 핵심만 골라 10분 안에 씹어먹자. 10. 5. 전. 안녕. 오늘은 조세희 작가의 대표적인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일명 난소공을 맛깔나게 소개해줄게. 너희들 난소공이라는 제목 한 번쯤 들어봤지? 근데 이 이야기는 단편소설 하나가 아니라 무려 12개의 이야기가 촘촘하게 연결된 연작소설이야.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3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속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인 교사, 노동자 난장이의 가족, 자본가 경운이라는 3가지 시선을 통해 그 시절 흙수저와 금수저의 뼈 때리는 계급 획복을 다룬 이야기지.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난소공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 자, 가보자고. 첫 번째 이야기. 메비우스의 띠. 시점. 선생님, 지식인의 시선. 시작은 한 고등학교 마지막 수학 수업 시간. 학생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쌤이 교탁 앞에서 이상한 종이 띠를 하나 보여줘. 바로 안과 겉에 구별이 없는 메비우스의 띠야. 자, 얘들아, 이 띠는 어디가 안쪽이고 어디가 바깥쪽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안진뱅이와 꼽추라는 사회적 소외계층 형님들이야. 나라에서 도시개발을 한답시고 이 형님들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철거해버려.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긴 했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결국 투기꾼한테 헐값에 강제로 뺏기듯 팔게 되지. 참다 꼭지돈 안진뱅이랑 꼽추는 결국 그 투기꾼을 찾아가서 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질러 선량했던 피해자들이 순식간에 괴물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비극적 악순환의 시작이야.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하기 힘들 만큼 꼬여버린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메비우스의 띠를 통해 보여주는 이야기야. 두 번째 이야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시점. 난장이 가족 노동자의 시선. 이 연작소설의 하이라이트이자 메인 매치. 앞의 이야기가 빌드업이었다면 여기선 난장이 가족이 본격적으로 사회의 역할을 온몸으로 맞이해. 아버지는 키가 아주 작은 난장이야. 몸이 아파 일을 못하시니 자식들이 소년가장이 되었지. 큰아들 영수가 작은아들 영호는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영혼까지 탈탈 털리며 노동 착취를 당하고 딸 영희는 빵집에서 알바를 뛰며 겨우겨우 먹고 살아. 하지만 이 착한 가족마저 도시 재개발이라는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투기꾼들에게 입주권을 헐값에 넘기게 돼. 집이 무너지는 걸 보며 절망한 딸 영희는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 그 투기꾼을 쫓아가. 그리고 자신의 순계를 바쳐가며 겨우 영수증과 돈을 찾아 탈출하지. 근데 그 시각 현실의 벽에 제대로 부딪힌 아버지는 멘탈이 완전히 깨져서 공장 굴뚝 위로 올라가셔. 그리고 밤하늘을 향해 이상형을 상징하는 작은 공을 쏘아 올리지만 결국 추락해 숨지고 말아. 하늘을 향해 공을 던지는 행위 자체만으로 현실의 고통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저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지. 세 번째 이야기.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시점. 경운, 자본가의 시선. 마지막 주인공은 경운이라는 뼛속까지 자본가인 금수저 빌런이야. 어느 날 난장인의 큰아들 영수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경운인의 숙부, 악덕 기업주를 칼로 찔러버려. 이 사건으로 영수가 재판을 받아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금수저 경운이는 이 비극을 아주 냉소적이고 킹받는 시선으로 바라봐. 경운은 난장이 가족의 피눈물을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해버려. 그리고 지들 밥그릇, 기득권 지키려고 철저하게 선을 긋지. 여기서 제목에 나오는 가시고기는 법과 질서라는 촘촘한 그물에 걸려서 파닥거리다 죽어가는 불쌍한 노동자 영수를 뜻해. 결국 비극은 일도 해결되지 않고 자본가들의 세상이 단단해지면서 찝찝하게 끝이 나게 되지. 난소공 이야기 어때? 난장이는 왜 굴뚝에 올라가서 공을 쏘아 올린 걸까? 이 소설에서 공이 상징하는 건 꿈, 희망, 더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야. 비록 보잘것없고 무력하지만 하늘을 향해 공을 던지는 행위 자체만으로 현실의 고통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저항을 뜻하는 거지. 난장이가 바랐던 세상은 그저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고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이었을 텐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현실이 참 슬프지 않아? 메비우스의 띠처럼 꼬인 세상에서 굴뚝 위로 공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난장이, 그리고 그들을 그물로 옥죄는 자본가까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불평등 문제와도 여전히 맞닿아 있어서 읽고 나면 깊은 빡침과 여운이 몰려올 거야. 다들 원작으로 꼭 한번 읽어보길 추천해. 오늘의 10고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여기까지야. 다음번엔 더 재밌는 고전으로 돌아올게. 기대해. 구독, 추천, 알림 부탁해.